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5일 일요일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고요. 역시 뭐 휴장 직후라서 완전 풀게이트 현상입니다. 빡빡한 경주 흐름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역시 좀 고배당 기조를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일요일마인데요. 자, 이번 일요일마는 김호 위원은 1경주 또 7경주 두 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저는 5경주, 8경주, 10경주 세 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김호 위원의 추천 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000m에 있습니다. 1번 로드킹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갑니다. 뭐 안쪽에 3번마 새벽이, 또 6번 영원한 순간, 7번 덕이, 9번마 비카 뮤직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김호 위원은 뭐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 마필 외에 숨어있는 복병을 한두 노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로드킹이 혈통을 기르시는 가지고 있어요.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로드킹도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3번마 새벽이라는 마필도 역시 데뷔전인데 이 마필도 혈통적 기르시는 가지고 있어요. 뭐 주행검사 기록은 14초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만 스피드한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앞선 공략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1번, 3번도 재밌는 막공이 될 테고, 2번 영원한 순간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영원한 순간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은데, 자, 김호 위원의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기마 3마리가 다 처음 띄우는 신마이기 때문에 좀 항상 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로드킹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도 앞으로 뭐 장거리 가서도 굉장히 더 많이 띄워줄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번 로드킹은 축이고, 여기 이제 후창마를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 제가 노리고 있는 후창마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마필 입상했을 경우에는 뭐 정말 짭짤한 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어쩌면 현장에서는 바람이 쫙 불 가능성도 쫙 있죠. 바람이 불어야 돼요. 또 안 불면 또 좀 의미가 없는데 바람이 좀 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로드킹에 붙여서 주력 한방까지도 짭짤한 배당 노려가는 김호 위원의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담아드리고요. 이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1번 골드 스타일스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입장을 한 그런 마필이죠. 여기에 4번 황금 주파, 5번 우승 일기, 외곽이 실마 축복의 열매, 안쪽에 뭐 2번, 3번 이런 마필 다 팔리는데, 이 골드 스타일스 축마를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부진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말이 이제 조금씩 힘이 차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쪽에 완전히 갇히지만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외곽으로 좀 빠져나갈 그 공간만 있으면 일단은 저는 1번 골드 스타일스를 그래도 그냥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달라요. 이 골드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골드 스타일스를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 가서 적중도 해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5일하고 10월 3일 날 그 모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굉장히 외곽을 돌았어요. 어느 정도 외곽을 도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지난번 12번 게이트로 바깥으로 빠지는 순간에 기회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경기 1번 게이트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물론 1번 게이트에서 뭐 나름대로 바깥으로 선입권을 딱 붙어갖고 바깥으로 빼서 잘 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죠. 1번 게이트에서 바깥으로 뺀다는 게 그게 뭐 생각만큼 마음먹은 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안쪽에서 모래를 맞는 순간에는 이 골드 스타일스는 장난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뭐 대단히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5번 우승일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재밌다 보여요. 이 우승일기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타는 상당히 빠른 마필이, 근데 대시가 좀 딸리다 보니까 항상 선행을 못 가고 이제 내주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이번 경기는 레이스가 느려요. 그리고 선행을 강탈해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외곽에 포진하고 있어요. 38 으뜸이나 축복 열매. 그렇다면 5번 우승일기가 선행도 가능하고, 아니면 선의권에서 체력의 경계도
해도 가능한데 또 하나의 특징이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 마필들이 다 마체가 좀 작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골로스 달스는 마체가 크긴 한데 우승 일기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처럼의 어떤 입상에 대한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골드스 달스는 좀 불안한 느낌마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병은 오버마 우승 일기가 상당히 재밌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7번 스마트 드림 중심으로 배너페트로 갑니다. 여기에 6번마 라운 콘도르, 또 3번마 헤네시 댄서, 2번마 모닝 mambo 이런 마피에 팔리는데 스마트 드림은 뭐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7번 스마트 드림은 일단 선행도 편하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말 뭐 자체가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1000m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말 같고요. 여기서 6번 라운 콘도르가 이번에 좀 조교가 좀 약해요. 좀 짧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고요. 여기서는 3번 헤네시 댄서하고 7번 스마트 드림 이게 기본 막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운 콘도르 같은 경우는 8주에 공백을 가지러 왔는데 그 이제 질병 때문에 8주에 공백도 물론 좀 문제가 됩니다만 이게 또 부담률과 3kg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마체가 크다 그러면 3kg의 부담 중량도 뭐 조금 나름대로 소화를 해낼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게 지금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조건에서의 3kg의 부담 중량 증가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게 6번, 7번의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하다 보여지고 김호위원은 3번 헤네시 댄서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 뭐 김용공 기수인데 재밌게 보고 있고 저는 11번 크레납시드가 이게 모처럼 정말 1000m예요. 이 크레납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이즈는 다 나온 마필이에요. 더는 없는 마필인데 정말 모처럼 1000m로 내려왔고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크레납시드는 초반에 서두르면 안 돼요. 초반에 서두르면 막판 한 발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서두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스마트 드림, 라운 콘도르, 모닝 mambo, 헤네시 댄서 이런 마필이 다 패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따라가면 1000m라면 크레납시드의 입상 시에는 고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복병은 11번 크레납시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로키킨 중심으로 배당에 들어갑니다. 3번마 자이언트 특급 1번 금봉왕 또 7번 은빛나라 여기에 뭐 8번마 천년호령 9번 가천원더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4번 로켓키는 저번에 4번으로 점핑을 해서 써갖고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켓키는 지금 부상 공백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뛰기 시작하는 말이고 앞으로 보여줄 거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로켓키는 일단 여기서 뭐 좀 안정적으로 좀 인정하고요. 여기 뭐 인기 1, 2마 이게 최고 안정적인 것 같은데 자이언트 특급은 저번에 정말 레이스 약한 레이스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좀 맹신을 하기엔 좀 힘들고 저는 여기 복병만 한 마리 추천하고 싶습니다. 10번 럭키 미스터인데 이번에 상당히 조교 때 공을 들였어요. 저번에 좀 의외로 못 뛰었지만 그 전에 그 외곽 게이트 달고 바깥쪽 돌면서도 선전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병마로 10번 럭키 미스터 추천하고 싶습니다. 럭키 미스터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었던 마필인데 의외로 그 좀 무기력한 완전히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플러스 알파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로켓킨이 상대적으로 이번 경기는 편성이 약해요.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뭐 유일하게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했었던 거란 마필이고 또 지난번에는 점핑 출전해서 국산 4군으로 뛰다가 이번에 다시 5군으로 내려온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누가 보더라도 로켓킨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 워낙에 그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이에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인데 지난번에는 그 주로가 1월 15일 같은 경우는 바깥쪽 주로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래서 선행 또 취입을 하더라도 안쪽을 파고드는 마필들만 유일하게 취입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
로켓킨이 딱 그 안쪽을 파고 들어오면서 추입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과연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그 안쪽이 열리는 그런 전개가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의 여지도 좀 있어요. 사실 뭐 워낙 기복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무시는 못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켓킨도 일말의 부담감은 있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9번 같은 원더가 이게 또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난번에 뭐 3차기 아쉬움이 있지만 마필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 과천 원더가 좀 더 입상권에 내는 좀 근접한 마필이 아닌가. 복병은 9번 같은 언더와 10번 럭키 미스터 두 마필이 복병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기는 8번와 소중한 만남, 또 2번와 브로드웨이신, 1번와 이글삭스, 3번 스카이 벨벳, 또 여기가 10번 시카고 아트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기마 8번 소중한 만남, 또 2번 브로드웨이선. 일단 브로드웨이선은 저번 1200m 정말 약한 레이스에서 선행 가서 라스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300이라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있고 또 8번 소중한 만남도 1000m 선행 가서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기마가 좀 불안하다 얘기하고 싶고요. 저번에 11번 시카고 아트가 데뷔전 완전히 졸전을 펼쳤는데 그때는 안쪽에 막혀갖고 이 말이 그냥 중간에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이번에 외려 바깥쪽 주로가 상당히 이 말한테 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전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말은요, 1번 이글삭스. 이 말 저번에 선행 경합을 하다가 무너졌지만, 이번에 김철호 기수 그냥 편하게만 간다 그러면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이글삭스하고 11번 시카고 아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인기마하고 뭐 비인기마필의 경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정말 인기마필이라는 것이 그냥 근소하게나마 눈 액면적으로 좀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숨어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도 좀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소중한 만남도 연투를 해내고 있지만 뭐 여력이 계속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정말 힘겹게 입상을 하고 있다는 점.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을 장담을 또 못해요. 안쪽에 있는 뭐 이글삭스나 뭐 브로드웨이신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소중한 만남조차도 과신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아쉬움을 좀 많이 남겼는데 뭐 이번 경주는 훨씬 더 컨디션까지 더 좋아진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무난하게 입상을 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도 좋고 또 거기 저는 주력 마권을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보다는 복병 마권을 주로 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큰 배당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레이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6경주 국산마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미스터 포춘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10번마 천지성공, 또 6번마 헬케, 7번마 승리엔제, 또 안쪽에 뭐 1번, 2번, 3번도 만만치 않게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미스터 포춘은 1300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1300 늘어난 거리가 이만한테는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스피드 또 앞선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9번 미스터 포춘은 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 6번 헬켓 저번 라스트에 막혀갖고 좀 호되게 당했죠. 그래도 라스트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번 헬켓도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10번 천지성공은 요번에 조교가 좀 다리가 좀 약해서 조교가 좀 많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10번 천지성공은 조금 여기 입상권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한 복병마가 있습니다. 3번 골드 패션이고요. 이건 저번에 그 방춘식 기수 외곽 기승하면서 계속 당하고 돌았습니다. 그래도 라스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고 이번에 이혁 기수가 이런 마필 최고 잘 타죠. 최후미에서 추입하는 말. 이 말 아마 이번에 최후미에서 추입한다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혁 기수가 좀 골드패시는 저도 그 입마호흡이 좀 기대가 돼요. 그 이혁 기수가 이렇게 뭐 서두르면서 기승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가는 말필이 기승했을 때 좀 더 성적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 골드패션과의 입마호흡도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도 뭐 미스터 포츠는 인정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번 경주는 선행도 갈 수 있고 그동안 입상할 때 보면 뭐 선의권에서 입상을 해냈던 그런 말필인데 김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뭐 전혀 불리할 게 없는 말필.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정이 되고 천지성공은 1300 줄어든 경주거리는 물론 나요. 1700보다는. 그렇지만 뭐 제가 천지성공은 데뷔전부터도 그 발전 내 여지가 이렇게 높지 않는 마필이라고 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라팔의 동생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런 마필인데 천지성공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인기 말하면 전혀 메리트가 없는 마필이고 뭐 3번 골드 패션도 가능한데 저는 8번 진명지존이 요게 또 가능하다고 봐요. 진명지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는 이제 구절령 때문에 8주 만에 나왔는데 김용근 기수가 계승한 것도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문제는 1300이라는 경주거리예요. 이 마필도 1700은 안 돼요. 최근에 보면 9월달에 1300에서 우승한 이후에 뭐 승군에서 1700, 1400, 1700을 뛰었는데 좀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지고 적정거리로 내려온 1300에 김용물이라면 8번은 진명지존도 보병 마필로서의 역할은 톡톡히 해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7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김호위원의 오늘 두 번째 승부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기는 7번마 페나코바, 8번마 유시타델, 6번마 에이스러너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요. 여기에 5번마 난초의 고향, 4번마 아르고 황금꽃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도 뭐 재밌는 마필 하나도 노려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고 인기만 페나코바가 저번에 완전히 레이스 최고로 잘 풀린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14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또 8번 유시타델은 뭐 거의 뭐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기복이 좀 있는 말이라 갖고 이 말도 좀 믿고 가긴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마리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이 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어떻게 그 마필이 뭐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진 거 같죠? 조금 많이 좋아졌고 하긴 최근에 조금 부진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편성이 이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입상시에는 정말 큰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마필이고 뭐 인기 마필에 대한 불안 요소를 김호 의원이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마도 가시는 좀 금물인 상대적인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김호 의원이 노리는 복병과 또 다른 복봉이 엮인다면 역시 뭐 고배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주 김호 의원이 뭐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8경주 국산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자, 이 8경주는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역시 이번 경주 1700이라는 경주거리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상당히 재밌는 레이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12번 콜린킹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했습니다. 뭐 단연 인기 1위 마필이고 7번마 태양의 전설 여기에 9번 드림킹 10번마 샤련이 힐링 뭐 6번 스트롱 샤인 안쪽에 2번 백두광장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경주? 일단 저는 인기마 3마리 12번 콜린킹 또 10번 사련이 힐링 7번 태양의 전설 3마리 싸움에서 한 마리를 지우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7번 태양의 전설은 저번에 뛴 걸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리가 긴 1700이 더 이 말한테 어울립니다. 그래서 7번 태양의 전설은 좀 안정적이고 저는 12번 콜린킹보다는 사실 10번 사련이 힐링이 좀 더 낫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혈통지역 액면상으로는 거리가 좀 짧지만 이 말 마체다 그런 뛰는 거 자체가 굉장히 장거리 타입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번 태양의 전설 그리고 10번 사련이 힐링 이게 기본 막건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번 경주는 특징은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또 하나의 특징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승원전에 가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마필들이 또 대부분 또 인기마로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뭐 12번 콜린킹 이거 세게 안 봅니다. 콜린킹이라는 마필은 뭐 항상 인기 마필일 때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리면서 빼드렸던 마필인데 뭐 문세영 카드까지 뽑아들었어요. 뭐 최근에 아쉬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주거리가 1700입니다. 이 1700은 이 콜린킹이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난 1700이 뭐 유리할 거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즉 그동안 보여줬던 끝걸음에 1700이라면 반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콜린킹을 빼고 갑니다. 빼고 1700에 특화된 마필을 노리고 하면 이거 뭐
그냥 기본적으로 고배당이 보력이 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고 정말 1700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마필 복병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역시 복대복 막군을 노리고 하는 두 번째 추천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구경주 국산바 3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1700인데 역시 뭐 1700이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죠. 안쪽에 3번마 시대여왕, 뭐 7번마 영롱, 또 4번마 모닝스카이, 10번 속보왕자 이런 마필, 또 안쪽에 2번 퍼버스샤인까지 빠졌는데 이번 경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인기마들이 거리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1700이 좀 버거운 면이 있어서 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입니다. 일단 3번 시대여왕도 거리가 좀 안 나오고 7번 영롱 이것도 거리는 짧지만 앞에 간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앞에 가는 말이 굉장히 좀 많아서 앞에 가기도 힘들다. 또 영롱 라스트에 또 안쪽으로 길에는 좀 악백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재검으로 주행검사까지 하고 났는데 그때도 라스트 힘이 좀 빠지면 또 기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기마들이 좀 불안한 면이 있어서 저는 10번 파워이즈칸 이 복병말을 한 마리 좀 골랐습니다. 이 말 저번 김기규에서 강군을 해서 3군으로 계속 최외곽을 돌았어요. 혼자 1800m를 뛰었죠. 그러고도 라스트에 버텼습니다. 요번에 마이너스 각 4km 감량 이점도 있을 만큼 이 말한테 거는 기대가 저는 큽니다. 뭐 워낙에 지금 1700이라는 경주 거리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1700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보병마들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지난번에 파워이즈칸이 강군이 되면서 57의 부담력은 굉장히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이즈로 밀고 들어오면서 3차까지 갖다 댔는데 이동호 기수의 기승으로 4km의 감량은 정말 크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뭐 힘 있는 마필이고 1700이라는 경주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파워이즈 칸도 되고 저는 그 6번마 슈퍼라이트닝도 된다고 봅니다. 이 슈퍼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공부가 가지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에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1700이라는 경주 거리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고 특이한 거는 슈퍼라이트닝은 지금 그 외산마입니다. 외산마필인데 지금 국산마 3군에 편성이 됐어요. 올해부터 이제 뭐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슈퍼라이트닝이 혼합 경주 강자들과의 일전이었는데 국산마 경주로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또 이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인기마도 인기마필입니다만 뭐 6번마 슈퍼라이트닝, 10번마 파워이즈칸 이런 마필들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후리바람, 3번마 초강타, 승문자를 가는 수마필이 대끼리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절대 인정이 안 하죠. 여기에 4번마 로얄 지블리, 9번마 강성대구, 10번마 콩코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2번 후리바람, 3번 초홍강타 지금 승문전인데 저번에 초홍강타는 정말 플러스 5kg가 되고도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군을 했고요. 이번에 감량이 5.5kg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홍강타 이 형제마들이 또 거리 긴 장거리 뛰었기 때문에 외려 후리바람보다는 초홍강타에 더 이제 힘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존의 강자죠. 4번 로얄 지블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차 탈락 때문에 공백을 갖고 나와서도 외곽 되게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그러고도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정상 주기 돌아온 만큼 4번 로얄 지블리의 그 거는 기대는 크고요. 여기서 10번 콩코드 저번에 그 문정 기수가 특별 레이스에 말을 못 믿고 스타트 밀면서 굉장히 중간에 끌렸어요. 그래서 좀 부진했지만 이번 레이스 그냥 편한 정계라 그러면 콩코드도 입상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1조 마필이었던 골드웨이브는 어떻게 봐요? 이번 교 재밌는 거 아니에요? 1800인데? 예, 여기서 지금 그 최용구 조교사네 집으로 갈 때 이 무릎하고 이 구절 쪽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이 말이 최후미 추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떤 배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죠.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좀 약간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비인기 마필이니까 입상 시에는 배당이 보장이 되고 골드웨이보다 조금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저는 앞선이 좀 무너질 수 있는 레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후리바람을 저는 세게 안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선행은 후리바람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이라면 뭐 바닥에서 취입을 하는 골드웨이브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고배당을 노리고 살짝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번 경기 추천 경주를 가져온 것은 후리바람과 초강강타 이 승훈장을 갖는 두마필이 대끼리 이거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문제는 후리바람과 초강강타가 지난번에 1700에서 나란히 우승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1700의 우승과 준우승도 그 포화주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이게 둘 다 거리가 이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들인데 1700을 소화했다는 얘기는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주로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1700을 그나마 소화했다고 보는데 이번 경기는 둘 다 공기 승문전이에요. 지금까지 지난번 경주 편성하고도 격이도 다른 상황에서 1700도 아니고 1800이라면 뭐 조건은 선행선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전개적으로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이 숨어있는 보병들의 전력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번 경주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후리바람과 초강강타 저는 모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800이라는 경주 거리 거기에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가 좀 뚜렷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가는데 주력은 역시 복대복 막번으로 엮어가면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역시 뭐 1등급에 1200이기 때문에 발빠른 마필도 많이 물려 나왔죠. 어쨌든 배당하는 7번마 청구, 2번마 베이컨 트로피, 여기에 6번마 장산제왕, 8번 젠터너리, 뭐 3번마 검탄까지 팔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레이스 자체가 상당히 좀 앞선에서 좀 까다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8번 젠테너리, 일단 김기우 기수하고 호흡이 정말 잘 맞죠. 이 말 그냥 스타트부터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1200이면 그냥 외곽 무리하고도 그냥 버틸 것 같고요. 여기서 저는 4번 스모큰 조가 지금 2군에서 점핑을 출전했습니다. 원래 이게 58kg 달고 조금 이 말이 라스트 좀 무너지는 바람에 요번에 아예 그냥 그 점핑에서 마이너스 7kg 달고 지금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스모큰 조가 그렇다라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량 이점은 물론 뭐 커요. 7kg. 그렇지만 스모큰조가 승운전 점핑 승운전이 아니라 점핑인데 점핑치고는 상대가 너무 만만치 않다. 좀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어쨌든 청구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이제 컨디션이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뭐 청구 가능하고 저는 5번, 3번 검탄 다시 된다고 봅니다. 이 검탄이란 마필이 뭐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비록 김용근 교수에서 이번에 이상혁 교수인데 이상혁 교수랑도 임하고 괜찮아요. 이상혁 교수도 그렇게 서두르러서 기승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 지난번 검탄이 우승했을 때처럼 중위권에서 따라갈 텐데 그렇다면 뭐 이상혁 교수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컨디션이 계속 좋아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진을 완전히 말끔히 털어냈다 보여지고 다시 한번 1200이라면 뭐 전 다시 한번 지난번 경주의 리턴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검탄과 청구. 이번에는 뭐 청구가 우승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경주 또다시 검탄과 청구의 동반 입상도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김호 의원은 8마 젠터너리, 그리고 복병은 감량 이점에 3마 스모큰 조까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번 주 건승하시고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